자, 이제 우리 과세 유형 찾는 거 같이 봅시다. 367페이지. 자, 매매출 전표의 과세 유형은 첫 번째 우리가 증빙 서류로 과세 유형을 찾고, 그런데 우리 신용카드 거래나 현금 영수증 거래인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를 구분을 해야 돼요. 증빙이 같은데 과세다 면세다 차이가 발생, 그 과세 유형이 틀린데 증빙이 같은 거라서. 다음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가 불공제 사유 해당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규칙만 지키시면 과세 유형은 틀어질 일이 없어요. 자, 항상 제일 먼저 증빙 서류를 가지고 하는 거지, 거래 내용을 보면 함정에 빠지게 돼요. 매입 매출 전표는 우리한테 함정 줄 수 있는 게 분께 거래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먼저 매출인 경우에는 매출자가 과세 사업자와 과세 거래를 하든 이렇게 하고, 증빙을 발급하다, 교부하다, 뭐 발행하다, 이런 식으로의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증빙 서류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 과세 유형이 어떻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증빙 서류가 우리가 세금 계산서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전자든 아니면 세금 계산서든 혹은 우리 수정 세금 계산서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든 이런 걸 우리가 발행을 하면 우리는 과세 유형을 11번 매출 과세를 선택할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1번 칸에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놓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시면서 같이, 컴퓨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놓고 같이 좀 비교를 하세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시면, 자, 우리 지금 매출을 하고 있죠. 그럼 매출에서는 첫 번째 구분하는 게 과세다 영세다로 구분을 먼저 나눠요. 첫 번째 구분이. 그리고 그다음 첫 번째 우리 방금 11번 하게 되면 과세의 세금 계산서다라는 1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1번 칸에. 그래서 몇 번 칸에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다, 혹은 지금 제가 가로 쓴 거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국 신용장 혹은 이걸 로컬 LC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혹은 수출 재화 인가공 영역을 수출업자에게 직접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12번 매출 영세를 선택할 거고, 영세율 구분은 3번을 선택할 거예요. 영세율 구분 이거. 이거.
이건 3번을 선택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는 5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영세율의 세금계산서라고 적혀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내가 구조만 이해하면 위치가 어려운 거 없어요. 영세율 거래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5번 칸에 가는구나 라고 그냥 위치만 눈에 정확하게 익히시면 되죠. 자, 다음 증빙서류가 계산서면 혹은 전자계산서면, 자, 우리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세법상 적격 증빙이죠. 그래서 세법상 적격 증빙을 수취하였다라고 했는데 면세 사업자면 계산서를 받았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문제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엔 우리가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매출이죠. 그러면 13번 매출 면세가 되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첫 페이지에는 안 들어와요. 면세니까. 그런데 우리 과세표준 명세서에 우리 82번 칸에 들어올 거예요. 잠시만요. 82번, 84번이네요. 죄송해요. 번호가 밀렸네. 84번 칸에 들어올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겸용사업자라고 전제를 까면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겸용사업자라는 건 과세품도 팔고 면세품도 팔죠. 그러면 겸용사업자는 과세품 팔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거고 면세품 팔 때는 계산서를 발행해 줄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 지금 제가 없다라고 한 건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얘가 첫 장이 앞면이에요. 뒤에 거는 뒷면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고 여기 앞면에는 안 나오는데, 겸용사업자는 우리는 과세표준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하는데 여기에 계산서 발급 금액이라고 84번 있죠. 여기에 금액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일단 메인 매출 전표를 쓰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데 시험에서는 직접 작성하니까 위치를 눈으로 익히자라고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이 과세표준 명세라고 위에 있죠. F4번. 이거 누르면 거기에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누르면 여기에. 자, 다음 이제 증빙이 우리는 무증빙이거나 아니면 간이 영수증이거나 아니면 간주 공급이거나 아니면 간주 임대료를 쓸 때. 자, 죄송해요. 근데 얘는 과세 거래야 되겠죠. 과세 거래일 때 14건별을 선택할 거고, 우리 메인 매출 전표의 특성상 14건별은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도록 기본 설정 값이 적혀 있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 금액 쓰면은 자동으로 분리되는 유형들 있죠. 그게 지금 14건별은 일반 개인 간의 거래가 좀 빈번하기 때문에 기본 설정 값을 이거로 잡아둬요. 원래 한경 설정에서 바꿀 수 있는데 시험 때는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우리 이론하면서 간주 공급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업상 증여하고 개인적 공급이 등장을 하니까 그러면 14건별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에 보시면 4번에 기타 정규 영수증 외라고 적혀 있을 건데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다라는 표현을 기타라고 쓰고 있어요. 부가가치 신고서에서는. 그래서 4번 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죠. 그걸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15번은 사용 안 할 거고 간이 적혀 있는 건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쩌다 쓸 일이 있는 거고, 자, 이번엔 직수출이다 혹은 선적하다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는 16
수출을 선택할 거예요. 그럼 영세율 구분은 1번, 아이고 1번이라서 3번 쓰고 있어. 1번을 사용할 거고, 자, 부가가치 신고서에서는 자 여러분들 신고서의 영세율에 보시면 기타라는 글자 보이시죠? 그게 영세율 거래인데 증빙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영세율 거래도 과세 거래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직수출처럼 발행해봐야 실익이 없는 거래는 증빙을 면제해주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거래죠. 그럼 증빙이 없는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의 기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나중에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6번 칸에 넣기 위해서 16번을 선택하는 거지 직수출일 때만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증빙 없는 영세율 거래는 6번 칸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넣으려면 16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세율 적용하는데 세금계산서 있는 거래는 12번을 선택하는 거고, 우리 지금 영세율 구분했을 때 영세율 그 구분 종류 엄청 많잖아요. 그 종류 중에 영세율 적용 받는데 내국에서 거래가 있어서 세금계산서 있는 거는 12번, 실익이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것들은 16번이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 시험 목적으로 나오는 유형만 이야기하는 거고, 원래 원칙은 거꾸로 가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6번에 넣으려고 16번을 선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음 증빙서류는 교류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다, 혹은 우리 카드로 결제받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과세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경우에요. 제가 과세 유형 찾는 방법 썼을 때 위에 보시면 처음에 증빙 서류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인데 이 경우에 과세 거래, 면세 거래를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세 개가 아니면 증빙 서류로 과세 유형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다 카드로 결제받다 나오면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를 봐서 과세 거래면 그렇죠, 17번 카드 과세를 할 거고, 얘도 카드는 지금 현재는 법인카드 많이 쓰지만 과거에는 일반 개인 간의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도록 우리 기본 설정 값이 되어 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3번 칸에 우리는 과세 거래니까 과세에 우리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적혀 있는 곳 있죠. 거기에 금액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똑같은 조건인데 얘가 면세 거래라면 우리는 18번 카드 면세를 선택할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면세 수익 금액이기 때문에 면세 수익 금액에 합쳐져서 나오는 칸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것만을 위한 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카드 면세. 면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신용카드 가지고 특별한 예외는 없어요. 면세사업자한테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급인데 카드는 여전히 영수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거의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다, 혹은 지출증빙 영수증을 교부하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똑같이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를 봐서 과세 거래면 22번 현금 과세를 선택하고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할 거예요. 그럼 얘는
두 개 부가세법에서는 신용카드하고 별로 구분을 안 두기 때문에 그냥 같은 단말기에 나오는 같은 고급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그냥 3번 칸에 같이 섞여 있을 거예요.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 영수증을 발행을 했는데 면세 거래라면 23번 현면을 선택할 거고, 얘는 어디 특별하게 얘만을 위해서 들어가는 칸은 신용카드처럼 없어요. 이건 매출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번엔 매입을 가지고 볼게요. 이 파일 제가 카페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카페 보시는 분들은 이 파일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니까 이해하시는 걸 위주로 작업할 때는. 자, 그럼 이제 매입은 우리가 증빙을 수취하다, 교부받다, 수령하다 이런 형식으로 받았다는 표현이 있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증빙을 받았으면 매입, 줬으면 매출인 거예요. 그럼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나 종이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수취했거나 혹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불공제 사유가 해당 유무를 봐서 불공제 사유 외라면, 지금 이 경우가 지금 세 번째 경우에 들어온 거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만 우리 시험 목적인 거예요.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 해당 유무를 보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받은 상황이 아니면 불공제 사유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공제되니까 51번 매입과세가 되고,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는 이제 10번이나 11번으로 갈 건데, 자, 매출하고 다르게 매입에서는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 아니다로 나눠져요. 매출에서는 10% 과세다, 영세다로 나누는데 매입에서는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 아닌데도 공제해 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럼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여기는 합계가 있는 거고, 우리 오른쪽 아래쪽에 여기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여기에 또 따로 신용카드나 의제 매입세액 이런 것들이 있다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합계가 여기 14번 쪽에 들어오도록 뒷장에 얘네들이 적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0번, 11번이라는 건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일반 매입이냐, 원재료나 토지나 이런 것처럼 감가상각하지 않는 거냐, 아니면 고정자산은 세법상의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서도 똑같이 두 개로 나누고 있죠.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면은 세금계산서면 여기다 여기다인데 우리 컴퓨터는 당연히 상단부에서는 이 두 개는 인지 못하겠죠. 근데 우리 하단부에서 입력할 때 컴퓨터가 우리 계정 과목으로 고정자산을 쓰면, 우리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 고정자산 간편 등록 창 뜨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컴퓨터가 고정자산이라는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분기한 거를 참고를 해서 여기 11번으로 내려주게 돼요. 컴퓨터가 그거까지 참고해서 쓸 거예요. 매매출 전표에 쓴다면 알아서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증빙 서류가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고, 자, 내용에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번엔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53번 매입
영세가 될 거고, 자 방금 우리 세금 그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다 아니다라고만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세금 계산서니까 10번, 11번에 전부 다 들어가게 돼요. 10번, 11번에 이것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자 우리가 직접 쓸 건데 매출에서 과세 세금 계산서면 100만 원 쓰면 10만 원이 자동으로 나오죠. 여기는 영세에 100만 원 쓰면은 아예 세기 칸이 막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매입에서 과세 하나, 영세율 하나여서 합쳐가지고 200만 원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옆에 알아서 직접 1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세 영세가 매출인 경우와 과세 영세가 매입인 경우를 봤을 때 내가 알아서 세기 하나는 과세고 하나는 영세 100만 원짜리 두 개라면 알아서 세액을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칸이 합쳐져 있으니까 과세다 영세다 구분이 안 되어 있죠. 그 직접 입력하실 때에 과세도 넣고 영세도 넣고 다 넣어야 돼요. 여기에 세금계산서는 다 때려 넣을 거예요. 이게 다음 증빙이 전자계산서 혹은 그냥 종이계산서. 자 우리는 발행할 때는 전자를 발행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나중에 가산세를 할 건데 사올 때는 종이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한테 공급하는 사람이 3억 이하의 개인 사업자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는 거는 전자다 아니다가 여러 개 나와요. 세금계산서든 우리 계산서든.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적격 증빙이라 그랬죠. 그래서 53번 매입 면세가 될 거고, 자 이건 면세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없지만 과세표준 명세서에 85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대표적인 증빙이기 때문에 나름 예우를 받고 있죠. 자기만을 위한 칸이 따로 있어요. 지금 제가 과세표준 명세라고 하는 게 과표 명세라고 적혀있는 위에 상단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 수치금액도 따로 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부가가치 신고 안 할 거잖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위에 특이한 경우가 있을 때 과세표준명세서를 같이 제출을 해요. 그때 이제 얘도 같이 제출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했는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이제 54번 불공을 선택을 할 거고, 이때는 불공제 사유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그래도 매입세 공제 안 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10번이나 11번에 들어올 건데, 그리고 넣었다 빼야 되니까 16번에서 50번으로 들어오도록 넣었다 빼버릴 거예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2000cc예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2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자동차면 고정자산이니까 2천만 원에 20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에요. 그럼 200만 원 공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공제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세금계산서에 넣고 그리고 16번에 50번 여기에 2천만 원에 200만 원 써서 넣었다가 빼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 15번이 여기 위에 있는 합계인데 16번에서 빼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세금계산서 받은 불공제 사유는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일단 넣었다가 빼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쓰고 그리고 나서 여기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 빼는데 이게 54번을 선택하면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51번과 54번의 큰 차이가 51번은 여기에만 들어오고 우리가 1000cc 이하 경차를 2천만 원짜리 샀으면 여기에만 들어올 거고 51번 써서 1000cc 초과하는 차량을 사면 54번 쓰면 여기 들어왔다가 넣었다 빼버리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공제되든 안 되든 세금계산서 받는 건 여기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매입 매출전표로 오는 거예요. 자, 다음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혹은 수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어디 세관 이렇게 적혀 있으면 과세용이 뭐죠? 자, 이때는 틀린 건 아닌데 무작정 가면 안 돼요. 불공제 사유 외인 경우만 55번 수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54번 불공으로 가야 돼요. 2000cc 승용차를 수입했는데 2000cc 승용차를 우리나라 차를 샀는데 공제 안 되는데 수입하면 공제 준다는 말이 되나요?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수입세금계산서 받는 이유가 매입세 공제 받으려고 받는 건데 그런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똑같이 세금계산서는 받았으니까 집어넣었다 빼야 되는 거예요. 회계 1급 때는 저도 수업할 때 그냥 55 수입하라 그래요. 온통 원재료만 수입하거든. 근데 이제 세무 2급에서는 간간히 이제 2000cc 승용차를 수입할 거예요. 근데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거고 잘 틀려줘서 그런 건데 우리 맞춰버리자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그럼 얘는 자 이거는 예외인 상황이니까 이게 아닌 55 수입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니까 10번 11번 제가 세금계산서는 전부 다 이게 다 집어넣어 버릴 거라 그랬죠. 수입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잖아. 그래서 여기에 다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다 혹은 카드로 결제하다 이런 말이 있으면 카드 거래는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과세 거래면 57번 카드 과세로 하고 자 매입에서도 카드 거래는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방식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그러면 14번인데 14번에서 이제 우리 41번 우리 42번 중에 하나로 들어갈 거예요. 신용카드의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 지금 이 말이 14번에 설 건데 오른쪽 아래가 14번의 자세한 내역이라 그랬죠. 얘네들 합계가 들어올 거예요. 14번은 여기는 금액 써도 금액 안 들어가요. 신용카드로 내가 뭔가 비품을 샀으면 고정 매입에 100만원짜리 샀다 10만원 이래야 14번의 금액이 들어오죠. 그죠? 14번의 내용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써줄 거예요. 여기에 41번 42번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번호 이렇게 쓴 거는 여기에 써주면 여기는 합계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아닌데도 공제해 주는 것들을 따로 그냥 모아놓고 한 방에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 카드로 결제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면세 거래라면 58번 카드 면세 선택할 거고, 자, 카드 면세는 원칙적으로는 아무 때도 들어오는 게 없는데 나중에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서 존재를 하고 있다까지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얘가 얘가 43번에 들어오는 경우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엔 이걸로 해서 들어올 거예요. 얘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 우리가 공부할 거라서 제가 미리 적어주는 거예요. 이 유형을 쓰면서 부가신고서에 들어오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다, 지출증빙 영수증을 수취하다, 그리고 과세 거래라면 우리는 61번 현금 과세를 쓰고, 이것도 현금 영수증 거래니까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할 거고,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그냥 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얘는 14번에 41번, 42번 칸 중에 하나 들어갔고,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그럼 현금 영수증에 지출증빙 영수증을 받았는데 면세 거래라면 62번 현금 면세를 쓸 건데, 얘 또한 43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얘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에 얘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빙이 없는데 우리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그때 60번 명건이에요. 증빙 없고 추가로 과세 거래가 아닌데, 얘가 아닌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공부할 거예요. 그때 60번 명건을 써줄 거예요. 그러면 60번 명건에서는 43번 그리고 44번에서 사용할 거예요. 얘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얘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 이거 할 때에 60번 명건을 쓸 거예요. 농업인이나 일반 개인한테 부가가치세 없이 사왔는데 공제해주는 이제 내용을 자꾸 공부할 거고, 그때 볼 거니까 이것도 쓰더라 정도까지만 눈으로 두세요. 자, 우리 과세 이용 중에 과세 이용의 건자는 증빙이 없다는 거예요. 별자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면자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글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자어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저와 같이 주로 사용하는 과세 유형들만 같이 정리를 해본 거고, 자, 그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를 같이 입력을 해봅시다. 자, 7월달로 가고 매입 매출 전표 주제는 370페이지. 자, 7월 1일 거부터 같이 볼게요. 자, 법물금속인데
자, 문제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증빙 가지고 과세 유형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위에처럼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 자료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자, 우리 시험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든 아니면 우리 메인 메뉴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프로그램 보면 어디든 간에 위에 우리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증빙을 주면 우리 회사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공급자에 있는지를 봐서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거 보면 우리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이구나 라고 바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럼 과세유형이 11번 매출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품 판 건데 아래 과금 옵션이 현금이다 외상미수금이다 적혀 있는데, 자, 이 현금일 때도 좀 주의를 하세요. 지금처럼 이 돈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현금 적혀 있는 건 현금인데, 자, 우리 세금 계산서의 과금 옵션에 보통 예금이나 현금 당좌 예금 같은 건 없죠. 그죠? 그래서 보통 예금이나 이런 곳에 돈 받은 것도 용수했다는 의미로 현금에다 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혹시 보통 예금으로 우리가 수취했다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험 때는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현금인 거고. 그럼 제품 매출하고 현금 100만원, 외상으로 100만원, 얘는 1000만원,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처리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입력을 하면 7월 2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품목은 컴퓨터고, 수량 10개, 단가 100만원, 공급받는 자가 본물 금속이고, 전자세금 계산서죠. 분계는 혼합. 자, 우리가 판 거 제품 매출 맞으니까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고, 차변에 과금 옵션 현금으로 100만원 받고 외상으로 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1000만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얘는 끝났네요. 다음 371페이지. 자, 7월 4일 비사업자인 오상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자, 지금 우린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죠. 공급자의 미래산업. 자, 그리고 돈은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네요. 자, 거래처 등록해야 되니까, 자, 날짜 7월 4일날 11번 매출과세고, 컴퓨터 72만원의 별도. 자, 우리 거래처 등록할 때 코드 번호 실수하시는 분은 우리 K랩은 여기에서 F2번 누르면 F3번에 아래 신규 등록 있죠. 그래서 코드 번호 엔터를 좀 빨리 쳐가지고 실수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해버리세요. 그러면 코드 번호 여기서 바로 엔터 안 치니까 내가 실수를 좀 덜 하겠죠. 그럼 305번에 오상식, 그리고 특별한 말 없으면 동시에요. 매출 때도 쓰고 매입 때도 쓰는 거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기재분이고, 여기도 오상식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확인하면 이제 거래처 들어왔고, 자, 전자의 세금 계산서고, 자, 전액 현금이죠. 그러면 1번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으로 해서 제품 매출 맞으니까 현금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 시험 채점 기준이 되는 거는 공급 시기인 거래 날짜, 그리고 당연히 증빙으로 부가세 신고서 어디 가야 되는지의 과세 유형과, 그리고 우리 과세 표준인 공급가액, 세액은 자동으로 과세 유형 잡으면 나오니까 여기와, 그리고 거래처 써주면 자동으로 나오겠죠. 코드 번호를 선택해야 정보가 다 불러와질 거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유무. 지금 네모박스한 여기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 외에는 채점 기준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여기 하고 분계도 현금이라고 하든 혼합이라고 하든 뭐 외상이라고 하든 카드라고 하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얘는 아래쪽 분계를 편리하기 위한 그냥 편의 기능인 거지, 이건 어떤 걸 선택하라는 기준은 없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7월 5일 매출처 법물금속 주식회사에 매출한 제품의 포장 분량으로 할인액이 110만원 부가세 포함으로 결정되어 당일자로 매출 차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외상대금과 상기하기로 하였다. 자, 매출 차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마디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했죠.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우리 무조건 11번 매출과세고,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우리는 포장 분량으로 할인했다는 건 얘 바보죠. 답은 할인 적어놨어. 하자가 있어서 그러면 애누리죠. 어떻게든 뭐 그냥 포장 분량으로 감액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수정세금계산서는 외상대금하고 상계하는 경우에 지금 얘 법물금속에 판 게 얘죠. 첫 번째 거. 여기에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했나봐요. 제품 매출이었던 거고. 자, 그럼 7월 5일날 11번 매출과세에, 자, 금액은 마이너스 100만원이고, 자, 우리는 물건을 팔 때 파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죠. 반품 받으면 판 사람이 반품 받은 만큼 마이너스로 발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래처는 법물금속이고 전자세금계산서고, 자,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부의 표시인 마이너스를 쓰는 게 아니지만 수정세금계산서는 암만 많이 마이너스로 쓴다 하더라도 원거래를 초과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냥 얘는 허용을 해줘요. 그럼 분계는 우리가 여기에서 발행할 때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 있는 위치 그대로 혼합이라고 하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인데 마이너스로 잡혀 있죠. 그러면 차변에 똑같이 외상 매출금이 110만원, 마이너스 110만원이다 이렇게 나오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의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인데 외상대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이때는 분계 유형을 외상으로 하시면 우리가 편해요. 일반적인 상거래인 경우에 지금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해서 제품 매출했던 건데 수정세금 계산서죠. 근데 문제에서 외상대금과 상계한다라고 하면 우리 분계 유형을 시험에 얘가 자주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서 2번 외상하면 그냥 전부 다 자동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이거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닐 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 지금 2번 이거 쓰자고 한 건 이 글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때 수정세금 계산서고 외상대금하고 상계한다고 하면 그때 분계 유형을 외상하시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거지 꼭 이거 쓰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분계 방금 지금
우리 했던 분계랑 똑같은 분계 나오잖아. 순서만 위아래 틀리지 똑같은 거니까 어떤 거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어떤 거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자기 마음. 자, 다음 7월 6일 영천 중고자동차의 승합차 취득원가 1,200만 원을 880만 원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였으며 11번 매출 과세고. 자, 이 고정자산 팔은 거네요. 승합차를 팔았으니까. 자, 승합차의 장부 금액은 얼마죠? 우리 장부, 그렇죠. 이 취득원 장부 가액은 지금 1,200에 샀는데 530 달았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67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670만 원짜리인데 지금 얼마에 팔았죠? 부가세 빼고 880이죠. 별도잖아. 한 거 잡아야 돼요. 그죠? 880에 판 거죠. 그러면 670만 원짜리를 880에 팔았으면 210만 원 이익이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우리 장부에 1200에 사서 530 달았다고 말하는 건 670만 원짜리 자동차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장부가 670인데 이걸 880만 원에 팔았죠. 부가가치세는 받아서 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안 쓰고, 왜냐면 부가가치세 내 돈 아니잖아. 그럼 받아서 줄 거니까 예수금이니까 내 돈은 880에 판 거죠. 그럼 210만 원 이익 본 거죠.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분개했는데 210만 원 이익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면 장부를 잘못 쓴 거예요. 결과는 정해놓고, 왜냐면 실수 많이 하셔서 결과가 잘못되면 다시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7월 6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우리 승합차를 팔았어요. 우리가 판매한 금액은 880만 원의 별도죠. 그리고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앞에 제가 F2번 눌러서 여기 신규 등록하는 방식은 주소 쓰려고 하면 다시 결국은 아래로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주소 알려주고 있죠. 그럴 때 그냥 플러스라고 할게요. 거래처는 영천 중고 자동차고 코드 번호는 105번 그대로 쓰네요. 수정 누르고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는 차중고, 시장 4길. 자, 그럼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나. 자, 우리 수업하면서 유형자산 처분할 때 제가 분계하는 순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대변에 취득원가를 씌우라 그랬죠. 그럼 자동차니까 차량 운반구에 취득원가 1,200만 원이고, 다음 두 번째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쓰라 그랬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얘 다음 번호 쓰면 돼요. 그냥. 그리고 금액 530만 원 쓰고, 그 다음 내가 돈 받는 거 쓰는데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그럼 우리 총 받아야 되는 돈이 968만 원이죠. 880만 원에 88만 원 더하면.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위에 보시면 결과가 210만 원 플러스로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라고 나와요. 그럼 플러스로 나와 있으면 내가 잘 푼 거예요. 방금 시작할 때 210만 원 이익이라고 나올 거라 그랬죠. 만약에 여기까지 쓰고 확인했는데
그 금액이 아니면 틀렸구나 생각하고 다시 보거나 문제 버리거나 두 중 한 개 하시면 돼요. 왜냐면 뭔 짓을 해도 틀린 건데 왜 쓰고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얘 210만 원이면 수익이죠. 이익이니까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 자주 나온다라는 거 알죠? 회계율보다 세무유급이 훨씬 더 자주 나오니까 원활하신 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순서대로 하셔도 되는데 원활하게 안 되고 실수가 되시는 분은 제가 전에 말했던 순서 대변에 먼저 취득원가 쓰고 차변에 다음 번호를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쓰고 그 다음 부가세 포함 받는 돈 쓰고 그리고 나서 위에 결과값 보고 이익이다 손해다 라는 걸 우리가 따져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써놓고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시작할 때에 장부가액하고 처분가격 부가세 별도 금액, 왜냐면 부가세 내 돈 아니니까 그 금액하고 내 장부가액 차이가 결과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라서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계속 또 입력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